추석 당일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뚫고 고향으로 달려간 나는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을 마주쳤다. 할머니가 추석 차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계셨는데 그 손에 쥔 물건은 가족 사진이 아니라 피로 물든 내 동생의 편지였다. 넌 왜 아직도 모르니? 그날의 진실은 내가 아니라 내가 숨겼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 순간 10년 전 그 비밀을 떠올렸다. 가족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짊어진 죄책감, 그리고 배신의 칼날이 다시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후회와 분노로 물들어 있었고 나는 알았다. 이 추석은 복수의 시작이 될 것임을. 서울의 번화가에서 태어난 나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다. 동생 민준이는 항상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공부 잘하고 스포츠 만능,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나는 그에 비하면 그냥 평범한 누나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가족이 숨긴 어둠이 있었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민준이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불량배 무리를 만나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가 칼을 휘둘렀다. 상대는 중상을 입었고 경찰이 개입됐다. 만약 민준이가 잡혔다면 그의 미래는 끝장날 터였다. 아버지의 지위, 어머니의 명예, 가족 전체의 평판이 무너질 위기였다. 그때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연아, 내가 대신하자. 너라면. 그냥 사고로 치부할 수 있어. 아버지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학교 폭력 사건으로 넘길 수 있었다. 민준이는 울면서 빌었다. 누나, 제발. 내가 다 갚을게의 할머니마저 나서서 말했다. 가족이잖아, 수연아. 민준이를 지켜야 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모든 책임을 졌다. 제가 그랬어요. 민준이는 피해자예요. 그렇게 나는 청소년 보호처에 넘겨졌고 2년의 보호 관찰과 상담을 받았다. 학교를 옮겼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대학 입시는 물 건너갔고 나는 평생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었다. 민준이는? 그는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에 들어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그 비밀은 가족의 암묵적 합의였다. 아버지는 돈으로 사건을 무마했고 어머니는 나를 강한 아이라며 위로했다. 할머니는 매년 추석에 나에게만 특별한 떡을 주며 고마워, 수연아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가짜였다. 나는 그저 그들의 도구였을 뿐. 대학을 포기한 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렸다. 카페, 편의점, 심지어 클럽 호스티스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고 서울로 올라와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민준이와의 연락은 끊겼다. 그는 나를 피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민준이의 소식을 봤다. 그는 결혼 소식을 알렸다. 상대는 재벌 3세의 딸, 사진 속에서 그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아래 댓글, 민준 오빠,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야. 과거 사건도 그렇게 용감하게 해결했지, 과거 사건. 그 댓글을 쓴 사람은 당시 학교 친구였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들은 알았다. 모두가 알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추석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애써 밝혔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 가족, 이 비밀 모두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는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단순한 폭로는 소용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추석 전날
나는 서울역에서 KTX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논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검었다. 가방 속에는 민준이의 과거 기록을 모은 USB가 있었다. 지난 몇 달,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고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이는 그 사건 이후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다. 회사에서 뇌물을 주고받았고 여자 문제를 은폐했다. 심지어 그의 결혼 상대의 집안과 거래를 위해 더러운 짓을 벌였다. 고향 마을에 도착한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한옥,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그곳. 문을 두드리니 어머니가 나왔다. 수연아. 오랜만이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눈빛에 불편함이 스쳤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이와 그의 약혼녀 지은이가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처음 뵙네요. 민준이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나를 힐끔 보았다. 누나, 갑자기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 경계가 섰다. 나는 웃었다. 추석이잖아. 가족 모임이지.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차례상은 풍성했다. 송편, 나물, 육회. 하지만 내 입맛에는 쓴맛이 났다. 대화는 가볍게 흘렀다.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어머니는 동네 소식을. 민준이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할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는 홀로 앉아 계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수연아. 내가 왜 왔니? 그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USB를 꺼냈다. 이게 민준이 과거예요. 할머니도 아시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잊어버려.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족. 그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제가 대신 죄를 졌는데 민준이는 웃으며 살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강하니까. 민준이는 약했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약하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희생됐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폭로가 아니라 민준이를 무너뜨릴 수단이었다. 그의 약혼녀 지은이, 그녀의 집안은 재벌, 민준이는 그 덕에 올라갔다. 만약 지은이가 민준이의 진짜 얼굴을 알면? 나는 USB를 복사해 그녀에게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가족 전체를 끌어들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가족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차례를 지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민준이가 절을 올리는 모습, 아버지의 기도. 가식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지은이를 따로 불렀다. 정원으로. 언니, 무슨 일인가요?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민준이의 과거 사건, 뇌물 증거, 여자 스캔들. 지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진실이에요. 민준 오빠가 숨긴 거죠? 당신 집안과 거래한 것도.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다. 언니, 왜 이제야? 그 순간 민준이가 나타났다. 수연 누나.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형제애를 보여주려는 거지.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 이게 사실이에요. 민준이는 나를 노려봤다. 누나,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선택.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선택. 너희가 강요했어. 내가 대신 앉은 그 자리, 너희는 잊었어.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수연아,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다. 분쟁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누나는 미쳤어. 과거를 파헤치다니 라고 외쳤고 지은이는 이 결혼 취소할 거예요 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큰 카드를 꺼냈다.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민준이의 뇌물 사건. 그날 오후 경찰이 집에 왔다. 박민준 씨, 출두하십시오.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이는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누나. 왜?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빈 맛이 났다. 지은이는 떠났고 민준이는 체포됐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를 파괴했어 라고 비난했다.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수연아, 이제 내가 후회할 차례야.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원룸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추석의 달이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민준이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감옥에 갔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는 독이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의 진짜 주인은 할머니였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고등학교 복도 피가 흘렀다. 민준이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누나, 도와줘.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나는 그 칼을 빼앗아 쥐었다. 내가 할게.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웃었다.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장난은 내 인생을 망쳤다. 대학 대신 직업훈련소, 친구들의 뒷담화, 직장에서의 차별. 모든 게 나를 갉아먹었다. 민준이는? 그는 파티를 즐겼다. SNS에 가족 덕분에 라는 캡션을 달았다. 그 가족에 내가 포함된 적이 있었나? 추석 준비 중 나는 할머니의 일기를 훔쳐봤다. 그 안에 있었다. 수연이가 대신했지만 민준이는 변하지 않아. 또 사고를 칠 거야 을 할머니는 알면서도 방관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집안은 추석 분위기로 들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가짜였다. 민준이는 지은이에게 과거의 누나가 나를 구했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구했다. 나는 파괴됐다. 탐정의 보고서. 민준이는 회사에서 상사의 딸과 불륜, 그걸 은폐하기 위해 돈을 썼다. 지은이 집안 거래는 그 연장선. 나는 지은이에게 접근했다. 언니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믿었다. 영상을 본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갑자기 민준이가 나타나며 긴장 고조. 가족 모임이 폭풍으로 변함. 아버지는 내가 왜 경찰을 불렀어? 가족을 배신했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배신.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쓰러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지게 끝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민준이는 변호사를 고용,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이야.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재판에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머니가 법정에 섰다. 수연이가 선택했어요. 민준이를 위해. 하지만 그녀의 일기에서 진실, 할머니가 사건을 조작,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이용. 민준이는 내 피부치니까.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가족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 민준이는 감옥, 아버지 해고, 어머니 병원. 하지만 나는 공허함. 민준이가 나왔다. 누나,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예.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했다. 할머니는 죽기 전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삶 시작. 하지만 밤마다 그 칼날이 꿈에 나온다. 이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나? 아니면 더 깊은 감옥에 가두었나? 당신이라면 어땠을까?